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아주 중요한 기사 또는 설레게 하는 기사 또는 어떤 필요한 팩트가 딱 그 안에 박혀 있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강희롱 기자의 이슈 토크라는 기사인데 이 중에 우리가 응원하는 김호중 가수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제가 읽어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사를 들으시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게 되는지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먼저 기사 읽어 드립니다. 가수 김호중이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호중 측은 지난 4월 25일 2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일주일 정도 지난 이달 초 취하서를 다시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호중 측은 지난 15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김호중 팬클럽도 깊은 고민 끝에 상고를 포기하기로 한 김호중의 판단을 존중하고 흔들림 없이 중심 지키며 복귀를 함께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부터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형기를 모두 채우게 된다면 내년 11월에 출소할 전망입니다. 대법원 최종심 판단을 포기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 등 법조계의 여러 판단들을 고려한 실효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상고 시 하급심 결론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나 변수가 없으면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는 경우는 10건 중 3건이 채 안 된다는 점이 이를 설명합니다. 김호중의 경우 여론 재판 논란이나 유명 인물의 사회적 파장 등에 따른 엄격한 처벌 기준 등에서 보면 다소 안타깝지만 1, 2심 결과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을 이어가는 동안 김호중에게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낸 팬들한테는 허탈한 결과이지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가석방입니다. 수용자가 가석방을 받으려면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체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해야 하는데요. 물론 모범수의 경우에 교도관이나 관련 기관의 가석방 심사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호중은 구속 이후 줄곧 반성하는 자세로 차분하고 성실하게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중의 3분의 2 복역 시점은 2026년 1월입니다. 전체 30개월 중 20개월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빠르면 내년 5월 석가탄신일에 좀 더 현실적으로는 8월 광복절 가석방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강희롱 기자의 이슈 토크 기사 중에서 김호중 가수에 관한 부분만 제가 기사를 읽어 드렸는데요. 우선 이제 기사에는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도 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는 마치 우리가 이제 금광이다 또는 다이아몬드를 캐는 보석광이다 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금을 캘 때 금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돌이 섞여서 나와서 돌을 제거하고 금을 우리가 이제 확보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기사를 통해서 좋은 정보, 팩트 이런 것들을 알면 이제 좋은데요. 뭐 저도 이제 이 법률이라든지 또는 그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우리와 관계가 없으니까 이제 잘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은 전체 수감 생활 중에서 이제 3분의 2를 채워야
가석방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가석방의 실효적인 혜택은 만약에 이제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석가탄신일 한 5월 정도의 석가탄신일이라든지 또는 8월에 광복절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석가탄신일이나 광복절에 가석방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팩트는 우리가 한번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했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와 관계 없던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혹시라도 이제 뭐 대통령 당선 아니면 이제 뭐 올해 성탄절 또 올해 광복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년 석가탄신일과 또는 광복절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자, 간밤에 뜬 기사라서 제가 방송을 해드렸고요. 저는 이제 이 금요일 10시 정도에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12시간이 걸립니다. 12시간 동안 날아가서 오스트리아에 도착을 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캐리어 짐을 찾고 또 숙소로 가고 이렇게 하면 14시간 정도 지나야 와이파이 연결해서 제가 유튜브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간간히 좀 이렇게 이 불편한 댓글 진짜 안티나 막말성에 이런 댓글들인 게 달려서 제가 그걸 삭제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말이죠.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한 12시 1시쯤에 한국 시간으로 제가 유튜브 댓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비행기 안에 이제 떠 있고 비행기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되면서 핸드폰을 꺼놔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불편한 댓글이 달렸을 때 제가 그런 댓글을 바로바로 이제 삭제하지 못한다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댓글에 뭐 어떤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하는 이런 댓글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댓글 삭제 또는 댓글 응대, 댓글 확인은 제가 금요일 밤 12시쯤에, 금요일 밤 한 12시쯤에 제가 댓글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방송은 원래 이렇게 이제 찍으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진짜 간밤에 이제 이 기사가 떠서 제가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방송을 찍고 보내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오스트리아 갔다가 이탈리아 북부로 갔다가 그래서 6월 7일 돌아오면 그 다음 날이 좀 일요일이고 이제 이렇게 될 텐데요. 그래서 아마 국내 방송은 6월 8일 오후쯤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지에서 왜냐하면 현지에서 충분히 또 필요한 내용들은 방송해 드릴 겁니다. 현지에서 또 숙소에 돌아오면 뭐 숙소에서는 방송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녁 때. 그 다음에 이제 낮에 멋진 풍경들 이렇게 이제 찍어 가지고 또 김호중 가수 음악과 함께 근사한 여행 쇼츠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